한국형 전투기 KF-21이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경납고에서 활주로로 이동한 KF-21 전투기는 힘차게 이륙하면서 제원상 마하 1.8을 낼 수 있으나 첫 비행임을 감안하여 시속 400km로 천천히 랜딩 기어를 편 채 비행했으며 33분간 가동 후 활주로에 순조롭게 착륙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비행하는 것을 궁금해했는데 초도 비행체 시스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랜딩 기어가 안 펴질 것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안전 때문에 안 접고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첫 비행에 발견된 놀라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불리는 미테어 미사일 4발을 장착하고 날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초도 비행에는 무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긴박한 동북아 안보 상황에 맞춰 초도 비행에도 훈련의 성격을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한 미테어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4.5, 사거리는 200km 이상입니다. 충돌 및 근접 신강과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해 살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기존의 모든 미사일을 압도하는 성능으로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일부 미래형 미사일의 성능도 뛰어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라도 피해갈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하는 미테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KF-21의 초도 비행 영상을 보고 이륙거리가 짧은 편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은 짧은 고속주행으로 가볍게 이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개발 관계자는 자신이 보기에도 놀라웠다며 KF-21의 추력대 중량비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추력을 강화시키는 애프터 버너도 가동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무장이 모두 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말에는 실제 무장이 모두 탑재된 상태는 아니지만 미테어 미사일은 기폭 장치만 제거된 상태로 장착되어 실제 무게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륙거리가 짧다면 함재기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앞으로 활주로가 짧은 울릉 공항에 배치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에서 보니 KF-21 좌우 양쪽 모두에 네모 형태로 파진 구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각 구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 부위는 경계층 분리기 배기구로 비행 중 표면 마찰에 의해 느려진 공기층이 공기 흡입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배출해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엔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F-21은 거의 직각에 가까운 급선회를 4번 실시해 공중에서 사각형으로 보이는 사각형 기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랩터에서 가능한 것으로 매우 우수한 비행 성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KF-21을 두고 최초의 F-22와 외형이 비슷해서 꼬마 랩터라고 불렀는데 외형뿐만 아니라 성능까지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KF-21의 개발 성공과 개발에 관련된 최신 속보들을 빠르게 전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담금을 내지도 않았으면서 한국의 성공이 마치 자신들의 성공이라 기뻐했지만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할 때 인도네시아는 웃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운량기 T-50이 추락하여 조종사가 생명을 잃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는 미래에 KF-21과 T-50I를 결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보다는 2022년 7월 18일 밤 충격적인 사고로 최고의 군인을 잃은 슬픔을 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T-50은 한 번도 기체 결함이 없었다며 일각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F-50을 가지고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10년 만에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영국을 방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영국 국방부 제레미 퀸 차관은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날 KF-21의 초도 비행이 성공했다고 알려지자 퀸 차관은 KF-21 사업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문화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조 원 규모의 영국 육군 차기 자주포 교체 사업에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참여하고 한국은 KF-21의 공대공 미사일을 미국 측에서 도입하기 원했으나 이것이 어려워지자 영국이 개발한 미테어 미사일을 도입해 장착했습니다. 신 차관은 영국과의 방산협력과 관련해서 단일 무기체계를 별도로 개발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공동개발의 추진에 연대를 만들고 서로의 획득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영국은 KF-21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세계적인 전투기를 만드는데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분담금도 내지 않고
아무런 기술이 없는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영국과 같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국가와 한층 높은 전투기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처음으로 상공에 뜨는 날 피땀 흘렸던 한국은 웃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국가는 웃지 못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